17만원, 72만원. 합금 완성품 프라모델 17만원, 72만원. 17만 72만 I'm not cute anymore. 위키피규어입니다. 자, 로봇 피규어의 원조 반다이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회사들이 있지만요, 이제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일 때면은 많은 분들께 바로 그 대체제로 언급이 되고는 할 정도로 대륙의 로봇 회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실제 제조 자체를 오랫동안 중국에 세우면서 그 노하우가 쌓여서 중국 공장들의 실력이 이미 월드 탑 클래스가 되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프로토타입이 훌륭하다, 회사가 잘 컨트롤을 하고 잘 쫀다, 그리고 단가를 높게 쳐준다, 이 세 개의 조건이 충족된다면요, 여러분들이 흔히 명품이라 부르는 그런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품, 아톰에 이어서 마징카이저, 에반게리온 등등 후속작들과 함께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의 모형회사 창모안이 선보이는 로봇 합금 완성품 브랜드 메탈하트 흑기사. 야, 이것도 대륙에 그 많은 IP 없는 오리지널 로봇 아니냐? 아니고요, 바로 게임 기동전대 아이언사가에 등장했던 기체의 상품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쇼 토이즈, CCS 토이즈에 이어서 완성품 대륙의 양대 기적을 넘은 3대 기적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위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 자,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패키지 사이즈가 생각보다 큽니다. 심플하게 메카 이미지에 흑기사 슈바르츠 리터 1:72 스케일의 합금 완성품이다. 게임 기동전대 아이언사가와 창모안 콜라보 메탈 하트 라인업이다 하고 있고요. 측면으로 흑기사 버스트샷, 반대쪽도 버스트샷이고, 이 패키지가 보시면 위아래로 여는 타입입니다. 헤비메탈처럼요. 그리고 뒤로 간단한 액션샷들 등등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요, 블리스터 아닌 블랙 스티로폼으로 든든한 포장이 되어 있고요. 흑기사 본체, 배검 리테나워,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팔콘 실드에다가 발 아머 한 쌍, 사이드 스커트 한 쌍, 검, 탈호퍼 한 쌍에, 이 검들은 다 실존했던 사람들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펙트 파츠 한 쌍, 추가 손 파츠가 총 3쌍 6개 들어있고요. 아랫단으로 조인트가 2팩, 6개의 베이스 파츠와 베이스 지지대, 기타 투명 아크릴 스탠드까지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나 풍성한 모습이죠. 제품의 세팅은요, 일단 이 어깨 장식을 뒤로 90도 돌려주고 손은 주먹손으로 교체할게요. 그리고 이 블레이드가 달린 팔 아머를 그냥 끼우는 게 아니라 이 조인트를 중간에 먼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해줍니다. 반대쪽도 주먹선 교체, 팔 아머 끼워주기 해주고요. 다음 사이드 스커트, 이거는 이 C형 조인트를 그대로 골반 쪽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메탈 조인트를 활용해서요, U자 형태로 접어준 다음 이 뒤쪽 커넥터에 부착하고, 다음에 연결부 방향을 뒤쪽으로 돌려주고요. 한 다음 팔콘 실드를 장착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는요, 이 조인트를 빼주고, 이번에는 메탈 조인트를 이런 형태로 잡아준 다음에 양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로도 팔콘 실드를 장착해주고요. 어깨 아머에서 이 부분을 또 뗄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메탈 조인트를 U자 형태로 잡은 다음 부착, 실드 연결해주고요. 반대쪽도 조인트 부착, 실드를 연결까지 해주면은 검을 제외한 흑기사 풀세팅 완성입니다. 빼고 끼울 때 좀 뻑뻑한 감이 있는데 일단은 무사히 성공. 제품의 사이즈는요, 351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와 비교, PG까지 비교하면 이 정도 사이즈로요, 높이는 살짝 모자라지만은 준 PG급 볼륨감이다 볼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퍼스트 기준. 네, 그래서 이 흑기사를 본 첫인상은요, 익숙한 맛, 익숙한 그 모쇼의 맛이야.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즈도 비슷하고 무게도 비슷하고 디자인도 프로포션도 색깔 패턴도 비슷하고요. 조인트 연결도 그렇고 이거 그냥 모쇼의 노블 클래스 신작 흑기사다 라고 해도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모쇼 하면 뭐예요? 크고 멋지다, 디자인 꽤 세련되고, 이 로봇 합금 완성품에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 볼륨 하면 이제 모쇼도 20 넘게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7만원, 정확히는 채 안 되는 16만원대 가격에 모쇼 정도의 이런 디자인, 존재감을 만나볼 수 있다는 대륙의 기적보다 더 가성비가 좋은 기적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쳐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첫인상은요. 다만 이걸 만져보면요, 묘하게 2%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지 하고 보면은 일단 플라스틱 재질이
재질이 살짝 모쇼 대비 좀 강도가 약한 인상이 듭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좀 약한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뾰족해서 만지기 어려운 부분이 이게 모쇼보다 좀 더 뾰족하다 어렵다 느껴지고요. 더 따가워요. 또 장착을 이렇게 풀로 해놓고 나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간섭이란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기는데 뭐 모쇼도 뭐 뾰족하고 간섭도 있거든요. 근데 모쇼보다 좀 더 뾰족하고 간섭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그런 느낌이 이 제품을 처음 세팅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창모 안으로 모쇼 디자이너가 이적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공장에 의뢰를 한 거예요. 합금 이렇게 하고 디자인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모쇼 만든 경험이 있는 공장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그런데 단가를 좀 모쇼보다 덜 줘서, 왜냐면 이 가격대를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마무리 부분에서 이거 재질도 비율 뭐 어떻게 써야 되고 마감 가공도 해야 되고 밸런스 조정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윗급 단가용이니까 여기까지 해서 맞추자. 보이는 거나 무게감 이런 건 비슷하거든요. 뭐 그런 연유로 이 정도 결과물이 탄생한 게 아닌가.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포스 있고 모쇼스럽고 나쁘지 않은데 만져보면은 묘하게 2%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쪽을 더 선호하시는 소비자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어차피 뭐 이런 존재감, 무게감, 디자인 이런 쪽이 메인이라면은 좀 더 가격이 합리적인 쪽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요, 뭐 제가 아이언세가 원작 게임의 흑기사 설정은 겉핥기 정도만 들어봤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냥 이 모델 처음 봤다 생각하고 들은 느낌만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이걸 보고 떠올랐던 게 있어요. 그것은 비디오 게임 아머드 코어의 이 기체입니다. 검은 바디와 골드의 조화, 뾰족뾰족한 무릎과 각 부위의 생김새, 어깨, 흉부 펜 디테일, 흉부 중앙 뾰족한 디자인에 어깨에 달린 이런 무장 등등 해서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 로봇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다른 점이 있으니 그건 바로 프로포션인데요. 아머드 코어의 이 기체가 조금 더 리얼 메카닉 지향의 이형적인 프로포션이었다면은 이 흑기사는 모쇼 프로제니터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건담 ST 좀 더 히로익하고 대중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또 뭐 각 부위의 두께감, 디자인도 세세히 보면 다 다르다는 점. 얼굴의 인상은 뭐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이 얼굴부터 해서 또 하나 생각났던 게 있는데요. 존 오브 디 엔더스의 제프티입니다. 각도는 다르지만은 양옆으로 뿔처럼 뻗은 장식에 뾰족한 턱과 이런 실루엣이 뭔가 생각이 나게 만들었고요. 이 무장 팔콘 실드 역시 또 제프티의 디바이스 위스퍼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도 이 앞면부 디자인은 뭐 일반적인 듀얼아이나 모노아이 이런 클리어 파츠와는 또 다른 패턴이어서 여기는 또 연상 요소가 없나? 아무튼 이 부분이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컬러,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검메탈 색상은요, 은은한 펄 느낌에 곳곳에서 실버, 그레이 등과 투톤을 이루고 있어서 조금 더 깊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섬세한 전체적인 패널 라인들, 이거는 딱 모쇼 노블 클래스 수준입니다. 데칼은 그보다는 약간 양이 적다는 인상이 있고요. 디테일적으로는 역시 모쇼 제품들과 비슷하게 실린더의 노출, 금속 관절의 처리, 곳곳에 보이는 메카닉 디테일 등등이 꽤 높은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만지기 전에 보는 부분에서는 모쇼 노블 클래스급이다, 딱 이렇게 보아도 손색이 없는 그런 디자인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생각보다 뭐 추가적인 기믹이나 등등은 생각보단 없기 때문에 갈수록 더 화려해지는 요즘 모쇼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본다면요, 의외로 이런데 기믹이 있어서 열릴 것 같은, 아니면 움직일 것 같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심플함을 느끼시면 안됩니다. 가격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네, 욕심쟁이. 그리고 이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중앙에 프론트 스커트, 이건 펼치면은 펼친 게 디폴트이긴 합니다만 팔콘 실드와 또 비슷해 보이는 인상이 있어서 디자인 통일감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이 특징적인 팔콘 실드는 특히 등 뒤에서 이게 4개가 크게 달려있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망토 같은 이미지로 뒤쪽에 공백을 채워주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몸통의 부분을 보완하고 풍성함을 더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까지도 어쩌면 모쇼 ST인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바디의 이 화이트 데칼 부분은요, 블랙라이트가 조금 효과를 보여주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앞뒤로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요. 가동 보겠습니다. 앞으로 위로 헤드만 앞으로 크게 숙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이요, 뒤로 스윙, 앞으로 스윙이 또 가능한데요. 이거를 헤드랑 콤비네이션해서 더 많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의도하고 움직이기에는 이 목 가동이 좀 불편합니다. 여기만 노리고 움직이는 부분이 좀 어려운 거죠. 추가로 헤드 좌우의 스윙 가동이 가능하고 헤드 회전도 가능하고요.
목만 또 좌우 스윙도 가능합니다. 불편해서 그렇지. 다음 몸통에서 이어지는 어깨 부분, 이 첫 번째 연결 부위에서 좌우로 스윙이 됩니다. 다음 연결 부위 어깨는 위아래로 회전 가동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뻗는 이 암호는 실드 잠깐 떼고 위아래로 스윙이 되고요. 이 부분도 90도 폴딩에 안쪽에 관절도 움직여서 이걸 추가로 펴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펴야, 이렇게 펴고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만 팔을 옆으로 들어줄 수 네, 다 빼고 팔 옆으로 이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동이 뻑뻑해. 휴. 네, 상박의 회전 가능하고요. 팔꿈치는 이렇게 굽히고 90도 가동해 추가로 이걸 더 굽혀서 이중관절로 팔꿈치를 굽혀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뒤에서 이 부분 실린더 기믹이 작동이 또 가능하고요. 손목은 크게 움직이는 건 시형 조인트 덕분이고 손의 회전이 가능. 사이드 스커트는 축을 이용해서 이중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프론트 스커트 양쪽 폴딩이 가능하고, 다음 바디는 앞으로 숙여주기. 이렇게 보시면요, 두 단계로 숙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예상 가능한 내부의 허리 프레임 노출이 있죠. 허리 좌우의 회전이 가능하고, 다리 옆으로는 부담 없이 이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지금 스커트를 접어놨기 때문에 걸리는 부분 없이 쭉 올려서 90도 이상 올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무릎은요, 굽혀 보면은 바로 이렇게 허벅지 하머에서 슬라이드 가동되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쭉 슬라이드 되면서 여기 걸리네. 치워주고 쭉 굽혀서, 그럼 무릎 정강이 사이가 전개되면서 다시 한번 다리가 굽혀집니다. 안쪽에 보시면 실린더 ST 디테일이 이렇게 또 확장 노출이 되는 거죠. 여기에 또 고관절 앞뒤 추가 스윙축이 하나 더 있고요. 허벅지 회전이 가능. 손이야. 다음 발은 전체 좌우의 스윙이 가능하고 좌우로 회전은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발 앞쪽의 위아래 가동, 뒤쪽도 살짝 신축하면서 실린더 기믹이 탑재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동은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이 풀 장착 모드에서는 움직이기가 좀 많이 불편합니다. 움직여보면, 그리고 이게 뭐랄까 좀 유저 친화적인 부분이 많지 않아요. 특히 어깨나 뾰족한 부분들 등등 해서 파츠 간 간섭이 생기기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내구도는 나쁘지 않은 듯한데요, 그래도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풀 장착은 아니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뾰족한데 마감까지 더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지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손이 아파. 또 관절의 강도가요, 저는 극과 극인 인상이 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도가 뻑뻑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생각보다 빨리 피로해지고 퍼지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만지다 보면은 딱 원하는 부분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다른 모델 대비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포즈의 결과물 자체는요, 그럭저럭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와주긴 했어요. 액세서리, 대검 리테라워, 양날 블레이드의 마킹 표현들, 이런 메카닉 디테일에 손잡이, 끝으로도 이런 디테일들이 보이고요. 날 부분에서 이렇게 확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추가 그립을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빅 사이즈의 존재감이 있는 메인 무기입니다. 일반 검 타로퍼와 비교하면 사이즈는 이 정도 차이이고요. 이 타로퍼는 대검보다는 좀 더 얇은 결투형 검이라는 인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검신에 크로스가드, 추가 보호대 부분이 살짝 열립니다. 장착할 때는 끝까지 끼워서 휘두를 수 있겠죠. 또 이펙트 파츠 둘이 있는데요. 디테일은 이것도 뭔가 모쇼 ST인가? 이거는 팔목 쪽에 장착해서 질럿 모드로 또 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유의 독특한 무장인 팔콘 실드. 디자인적으로는 건담 데스 사이즈의 바스터 실드, 설정상으로는 뭔가 제어가 가능한 건담 더보로의 판 같은 무장으로 보이는데요. 앞뒤 디테일은 이런 모습에 전개 기믹이 또 있습니다. 위에서 이 파츠를 전개, 그리고 전면부 양쪽을 좌우로 전개해서 또 이런 형태를 제어해서 공방일체의 무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걸 클리어 파츠 스탠드를 활용해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참고한 흑기사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대륙의 기적 모쇼의 같은 사이즈급인 노블 클래스 대비 이 제품 비슷한 사이즈, 무게감, 디자인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그보다 또 더 저렴한, 한마디로 가성비의 가성비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디자인적으로 보면 강한 연상 요소가 있긴 합니다. 다만 서체를 볼 때는 또 기본 스타일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IP 상품이기도 하죠. 이 자체만으로 볼 때 체계는 충분히 매력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모쇼와는 다른 색다른 패키지, 구성 등등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딱 그 가격만큼이라고 해야 되나? 모쇼와 비교 또 하자면은 마감이나 가동의 세팅, 밸런스, 구조 등등에 있어서 그만큼의 불편함이 또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적인 거니까 여기까지도 납득 가능하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DP 위주의 유저분들이라면 꼭 추천하고 싶은 가성비 합금 완성품 되겠습니다. 참고하는 기사 제 최종 점수는 10점 만점에 8.6점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